나를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걸까? 나는 대체 왜 이럴까? 도대체 나는 언제쯤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왜 계속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과거의 저에겐 나를 사랑하라는 말조차 위로가 아닌 상처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다 잘하고 있는 타고난 것만 같은 자기를 사랑하는 능력조차 저한텐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나를 사랑하라는 말 자체가 저를 찌르는 상처로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심리상담, 연애 코칭, 자기계발서에서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자기사랑이란 정말 뭘까요? 자기가 자기를 그냥 사랑해주는 게 자기 사랑일까요? 그렇다면 사랑은 뭘까요? 질문이 끝도 없어지죠. 우리가 자아라는 개념과 사랑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사랑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자기 사랑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추상적인 개념을 아주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 자기 사랑은 특별한 누군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닌 매일 숨 쉬듯이 우리가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조금 더 자신을 사랑하게 되실 거거든요. 먼저 우리가 왜 우리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는지, 왜 뿌리 깊은 수치심과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들고 무능력함과 부족함이 늘 우리를 채찍질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도대체 왜 우리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시절 부모와 자라온 환경으로부터 조건화된 사랑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였던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건 곧 생존과 직결되는 행위였습니다. 부모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어린아기는 따뜻한 집도 또 음식도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생존 본능의 일환으로 부모가 주는 사랑의 기준에 나 자신을 맞추게 됩니다. 예를 들면 끈기 있게 묵묵히 노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는 노력하고 끈기 있는 모습을 보였을 때 칭찬과 사랑을 듬뿍 받았겠죠? 또 도전적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는 걸 긍정적으로 여기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야심차게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때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부모와 사회로부터 학습된 이 조건화된 사랑은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나의 특정 자아를 더 사랑해준 것처럼 우리도 그 특정 자아를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믿고 더욱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체성이 자기 자신일 경우에만 생존을 할 수 있고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성취지향적인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엄청나게 가난한 집에서 자라셨고 또 아버지 본인 스스로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가난에서 벗어나셨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꾸준히 성취하는 사람을 긍정적인 특성으로 여기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학교에서 성적이 좋거나 또 무언가를 도전적으로 성취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더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걸 느끼고 나서는 저는 도전하고 성취하는 사람의 태도를 사랑받는 사람의 특성으로 학습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한 태도를 보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 나 공부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고 힘들고 그만하고 싶어요. 세상 살아가는 게 쉬운 줄 아니? 이렇게 힘든 세상 다들 너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아가. 아이고, 그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려고 그래? 아이가 연약한 감정을 표현할 때 부모는 자신이 자라온 환경과 신념과는 반대가 되는 아이의 행동, 감정을 억누르게 됩니다. 아이는 이렇게 자신의 힘든 감정에 대한 또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공감을 받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연약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억눌러 버리게 됩니다. 예시로 든 이런 상황처럼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부모가 주는 사랑의 기준이나 자신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특정한 준거 집단의 기준에 맞춰서 그곳에서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특성은 자기 자신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다른 감정들은 모두 억눌러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을 억눌러 버렸을 때 이 감정이
감정이 사라져버린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정의 속성이란 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감정들의 이모션, 즉 에너지 인 모션이에요. 즉 감정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감정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느껴주면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느끼는 걸 회피하고 억누르고 부정한 감정들은 흘러가지 못하고 우리 몸 안에 그대로 남아서 정체된 에너지 덩어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뇌과학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뇌 안에서는 끊임없는 자극과 반응을 통해서 새로운 신경세포들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초의 연약함을 느꼈을 때, 부모로부터 거부당한 경험이 생기면 우리는 그 연약함이라는 감정을, 즉 고통과 연결시켜버립니다. 연약함을 느끼는 상황에 대해서 고통이라는 반응으로 뉴런 신경세포가 그 감정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연약한 감정을 느끼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이 감정을 억누르고 회피하고 부정함으로써 신경세포들을 좀 더 강화하게 됩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실제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 연약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우리 생존에 위협이 된다고 느끼고 이 연결고리들을 좀 더 강화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과정들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더 감정과 연약함을 느끼는 것을 억누르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자, 이렇게 자란 아이가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20살이 되어서 부모님과 육체적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래전 억누른 저의 감정들은 여전히 제 몸 안에 남아 있었어요. 저의 뇌 신경세포에도 여전히 과거에 학습된 경험들로 인한 자극과 반응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육체적으로는 독립했지만 사실 정신적으로는 부모로부터 독립한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도전하고 성취하는 태도를 저의 정체성으로 삼고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회사에서의 인정, 이러한 성취들로 사랑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부모님께 받았던 사랑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 자신이 긍정적이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상태에 있을 때만 제가 저를 저 자신답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늘 성취만 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또 사람은 절대 늘 긍정적인 기분만 느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상대적인 체험이 있어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긍정적인 기분이 뭔지 알려면 부정적인 기분이 뭔지 알아야 되고, 또 성취하는 경험을 알려면 성취하지 못한 경험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자꾸 한쪽 면만을 받아들이고 다른 한쪽은 끊임없이 느끼는 거를 피하고 버리고 억눌러 버렸던 거죠. 저는 성취감을 느끼지 못할 때, 무기력할 때, 부정적일 때, 우울할 때, 이게 제가 아닌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너무 짜증나고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부모님이 저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제 자신에게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어디 뭐 쉬운 줄 알아? 다들 너보다 몇 배나 더 노력하면서 힘들게 살아. 그렇게 약해 빠져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려고 그래? 다시 일어나. 절대 무너지지 마. 라고요. 저는 이렇게 연약한 감정을 전혀 느끼려고 하지 않고 나 자신의 강한 자아에만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면의 감정이 곪기 시작했습니다. 연약한 감정도 여전히 제 안에 있는 감정인데 그걸 없는 척하고 살아가려니까 감정을 느끼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사람이 기쁜 감정에도 점점 더 무뎌지게 돼요. 그리고 나한테 있는 이 연약하고 우울하고 찌질한 자아를 없는 척하면서 살아가려다 보니 인간관계에도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늘 밝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 이런 모습만 사랑받기 위해 나라는 자아의 무대 위에 세우고 찌질한 모습, 연약한 모습, 무기력한 나는 저 무대 뒤편에서 절대 나오지 말라고 꽁꽁 숨기면서 살았습니다. 우울함을 느끼는 내 자신은 사실은 나처럼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걸 누군가한테 털어놓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밝고 사랑스러운 나만 사랑해줄 것 같아서. 또 평소에 되게 도전적이고 독립적이고 밝은 모습만 주변에 보여줬기 때문에 저의 연약한 모습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게 절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평소에 정말 밝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분들 중에 나중에 알고 보니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다던가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알게 모르게 밝은 모습의 정체성만 강화하고 어두운 자아를 표현하는 법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조건화된 사랑을 학습한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을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자신의 진실 일부와 단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란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자라온 어린 시절이나 부모를 바꿀 수도 없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부터 아이 한 명을 키우게 되실 거예요. 바로 나라는 아이예요. 이제 여러분은 나라는 아이의 양육자가 되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부모가 되어서 진짜 사랑이란 어떤 건지 나에게 알려줄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건 어렸을 때 조건화된 사랑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 양육자가 주지 못했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 자신에게 다시 주는 겁니다. 성취하는 나, 밝은 나, 긍정적인 나, 사랑스러운 나, 착한 나만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무능력하고 부족한 나, 어두운 나, 사랑받고 싶어서 너무 노력하는 찌질한 나, 이기적인 나, 기타 내가 정말 싫어하는 나의 모든 모습들, 이 모든 걸 거부하지 않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아니 러브님, 그러다가 진짜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떡해요? 저는 무능력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세상은 상대적인 체험이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무능력함을 온전히 느껴보지 않는다면 유능함을 느끼는 자신도 절대 체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능함이라는 감정도 저 멀리 달아나 버릴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그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너무 힘드시다면 그 감정이 정말 오랫동안 내 몸 안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해요. 제가 감정은 뭐라고 했죠? 감정은 흐르는 에너지예요. 오랫동안 묵혀뒀던 감정이 자기 안에서 충분히 느껴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허락해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해주지 못했던 걸 내가 나라는 아이한테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특정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저항을 멈추고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주고 공감하고 허용하고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지 조금은 감이 오시나요? 그런데 이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오랫동안 그 감정을 안 느껴줬는데 갑자기 성인이 돼서 어느 날 느껴주려고 하니까 그게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서 아무도 나에게 그 감정을 느끼는 걸 허락해준 사람이 없는데 내가 느껴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을 느끼려고 하실 때마다 엄청난 저항이 찾아오실 거예요. 이때까지 계속 억누르고 느끼지 않았던 크기만큼 그 저항감이 비례해서 커집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느끼는 것을 시작하실 때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시는 게 필요해요. 또 감정에 저항하는 건 감정을 느껴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이걸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러브는 짝사랑하던 남자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애가 러브에 정말 친한 단짝 친구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때 러브는 너무 상심이 컸어요. 그리고 거울을 쳐다봤어요. 거울을 봤는데 러브는 자기 자신이 너무 못생기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때 이 마음을 느끼는 이 아이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자기 사랑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아니야 러브야, 너는 예뻐, 너 지금도 충분히 예뻐, 너 그러니까 절대 네가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마, 너 지금도 충분히 사랑스러워 라는 방식으로 자기 사랑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행위는 감정을 느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다시금 회피하고 억누르고 부정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못생겼다고 느끼는 감정이 지금 내가 느끼는 진실한 감정인데 말이에요. 이러한 위로는 내가 진실로 느끼는 슬픈 감정을 느끼는 것을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는 저항에서 비롯한 위로입니다. 조건 없는 자기 사랑은 저항을 멈추고 허용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못생겼다고 느끼고 싶지 않은 저항감을 먼저 느껴봅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아픕니다. 또 가슴 속에서 슬픔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못생겼다고 느껴지는 지금 내 마음속 진실한 감정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렇게 느끼는 나를 온전히 허용해봅니다. 내가 정말 못생겼다고 느끼는 아이라면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엄마, 나 너무 슬퍼. 나 못생겨서 너무 슬퍼. 못생겨서 사랑 못 받는 것 같아. 정말 죽고 싶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저 친구가 될 수 없을까? 나도 예뻐지고 싶어. 이게 바로 진실한 감정입니다. 나의 내면의 진실한 감정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온몸이 부르르 떨릴 수도 있고 또 많은 장면들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렸을 적 외모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았던 경험, 초라했던 경험, 부끄러웠던 경험 등등이에요. 그것들이 떠오를 때 있는 그대로 다 느껴주세요. 울고 싶은 만큼 울고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만큼 마음껏 표현하세요. 이 모든 감정들이 바로 내가 어렸을 적 미처 표현하지 못하고 내 몸 안에 차곡차곡 쌓아왔던 감정 에너지들입니다. 내가 지금이나마 마음껏 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과정을 심리 상담이나 영성 쪽에서는 내면아이 치유라고도 하고 또 무의식 정화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 사람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서 나 자신을 예쁘다고 느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자신을 못생겼다고 느끼는 나, 그 마음에 대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감정을 거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엔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의 자아와 싸우지 않게 되면 내 감정을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더 이상 못생김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나한테 못생겼다는 사실이 별로 중요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못생김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집착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나답게 매력 있는 사람이 돼요. 외모가 어떠한지랑은 별 상관없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외모가 예뻐지게 됩니다. 적어도 내가 나 자신을 못생겼다고 느끼진 않게 돼요. 신기하죠? 이게 바로 자기 사랑의 마법입니다. 이 예시들이 다 저의 경험이긴 한데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무능력하다고 느끼는 나, 이런 마음을 느끼는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야, 너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잘 생각해보면 너도 은근히 재능이 있어. 이 세상에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 다 저마다 쓰임새가 있어. 나는 능력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득하는 게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은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 됐든 그 감정에 저항하는 걸 멈추고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겁니다. 그 감정을 타당하다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내 몸 안에서 충분히 느껴주는 거예요. 나 진짜 너무 무능력하다. 친구들은 다 취업했는데 나는 이 나이 먹고 아직까지 취준생이네? 친구들은 다 서울에 집 있고 결혼 준비도 하고 연봉은 그 정도를 받는데 나는 월세 생활에 계약직이네. 이렇게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머물러 봅니다. 그 감정에 머무른다는 건 그 감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와 관계없이 그 감정과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가 자신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막 울고 있을 때 여러분은 저 멀리 가셔서 아이가 울든 말든 아무런 상관도 안 하실 건가요? 아이가 슬퍼서 울 때 그저 그대로 함께 있어주고 그 감정에 공감해주는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그 감정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다 보면 온몸에 열이 나듯 감정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거나 어렸을 때 무능력함을 느꼈던 최초의 기억들이 떠오르실 수도 있어요. 이 기억들이 떠오르는 이유는 감정은 에너지체이기 때문이에요. 그 에너지체가 처음 발생되었을 때의 기억도 감정은 고스란히 같이 갖고 있어요. 무능력하다고 느껴지는 감정이 충분히 느껴지고 해소가 될 때까지 울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눈물이 안 나신다고 하면 감정에 저항하고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면 이 모든 과정을 너무 머리로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내가 해소가 되었다고 느끼면 스스로가 압니다. 왜냐하면 개운한 감정이 느껴지실 거거든요. 이 무능력하다는 느낌을 온전히 인정해주게 되면 나의 무능력함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에게 무능력한 게 절대 불편해지지가 않아요. 아니 그럼 러브님 이렇게 평생 무능력하게 살아가면 어떡해요? 여러분 우리는 무능함과 유능함을 동시에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유능하다고도 느끼고 때로 우리가 무능하다고도 느껴요.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유능함만을 허락하고 무능함을 느끼는 걸 절대 허용하지 않았죠. 사실 유능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무능력하다고 느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끼는 감정인데 말이에요. 내가 나의 무능함을 잘 느낄수록 나의 유능함도 잘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능하다고 느끼는 게 나에게 불편해지지 않기 때문에 유능함에 또한 집착을 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유능함에 집착을 하지 않게 되는 순간 더 유능함을 느끼는 현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감이 조금 오셨을까요? 이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라는 아이에게 선물하면 어떤 인생이 펼쳐지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곧 걸으실 숲길이니까 제가 살짝 문을 열고 보여드릴게요. 첫째,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신에게 주게 되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멈추게 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던 내면의 전쟁이 평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자신이 인정하던 정체성과 자신이 부정하던 정체성 간에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하면서 살아왔다면 이 줄다리기를 내가 끝냈기 때문이에요. 네가 옳다? 아니 내가 옳다에서 벗어나서 둘이 서로의 존재를 함께 인정하게 됩니다. 줄다리기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팽팽했던 긴장이 사라지고 평화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내 삶에 찾아오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억누르지 않고 그 감정이 올라올 때 자기 자신을 호기심 어리게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왜 이 상황에서 이 감정이 들까? 한번 느껴볼까? 나는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할까? 여기에 어떤 기억이 있는 걸까?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주면서 어떤 감정이 찾아오든지 자신을 혐오하지 않게 되고 이해와 연민, 사랑으로 나 자신을 돌보게 됩니다. 둘째, 나의 감정을 잘 알게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자신이 한 가지 특성만 가진 자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자아를 가진 존재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요.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너무너무 퇴사를 하고 싶었었는데 이 퇴사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선택이거든요. 나의 생존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되게 복잡한 여러 가지 감정들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내가 다시는 그 정도 돈을 벌 수 없을지도 모르고 또 나중에 퇴사를 후회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두려웠었어요. 그런데 제가 내면을 느끼는 작업을 몇 년간 해오다 보니까 어떤 시점에서도 저의 가장 깊숙한 가장 진실한 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재미없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게 힘들어 라는 것이 저의 진실한 감정이었고 저의 감정과 연결되자 저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의 그 선택에 단 한 번의 후회도 한 적이 없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자기 자신의 감정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도 진정한 연민을 갖게 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참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해내는 강인한 자아만 강화했을 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느끼는 연약한 자아를 내면에서 허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양쪽 자아, 긍정성과 부정성을 모두 받아들인 사람은 타인도 그 감정을 느끼는 걸 온전히 허용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있으면 왠지 모르게 내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는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그 기분을 느끼는 이유는 그 사람이 실제로 자신의 다양한 자아를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허용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자신 안에서 다양한 자신의 정체성과 감정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면서 살고 있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타인이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그 감정을 느끼는 걸 허락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거부하는 부분은
무의식적으로 타인 안에서도 거부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부하지 않게 되면 타인이 느끼는 감정도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상대방은 왜인지 나랑 같이 있으면 편안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내가 실제로 상대방의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공감하고 허용해주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하나만 더 다루고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볼게요. 러브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부정적인 현실이 창조되지 않을까요? 결국 감정이 현실을 창조하는 거잖아요. 이런 질문이 드실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을 여기서 생각하셨다면 아주 타당한 의문이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 현실은 우리의 감정이 창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 감정들은 대부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무의식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의식화시키지 못했던 우리의 감정들이 현실을 창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못생겼다고 느끼는 감정, 내가 무능력하다고 느끼는 감정, 내가 억누르고 회피하던 감정이지만 잠재의식적으로는 나에게 아주 커다란 파트를 차지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내가 더 못생기게 느껴지는 상황, 내가 더 무능력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창조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정을 느끼고자 의식적으로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선택하게 되면 오히려 이 감정이 증폭되는 게 아니라요. 해소가 됩니다. 나의 무의식 차원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에는 나의 잠재의식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현실이 창조되게 됩니다. 내 부정적 현실을 창조하던 뿌리 감정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뇌는 신경 가소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의 뇌는 가소체예요. 즉 사고방식,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뇌는 정신적 경험 하나만으로도 그 구조가 바뀔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경험한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감정들이 뉴런 안에 고스란히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기억을 현재 시점에서 반복 재생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해 줄수록 뇌는 부정적인 신호를 전달하는 것을 멈추고 또 뉴런은 건강하게 반응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 감정을 다시 느껴줄수록, 여기서 중요한 건 의식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 감정을 느껴줄수록 뉴런은 고통스러운 기억에 연결된 그 감정들을 뽑아내버린대요. 그리고 또 옥시토신, 도파민, 또 세로토닌 등이 그 주변부로 흐르기 시작하면 오래된 기억과 연계된 감정들을 하나둘씩 제거해 갑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기억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포가 탄생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우리는 특정 기억에 대해서 전혀 다른 감정을 가지게 되는, 즉 아예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됩니다. 진짜 오늘 영상은 제가 너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담았는지라 제가 정말 잘 담고 싶은 영상이었어요.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께. 자, 오늘도 오늘의 영상 요약해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 양육된 경험, 기억에서 비롯된다. 둘째,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성인인 내가 나의 부모가 돼서 나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것이다. 셋째, 나를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을 회피하는 것을 멈추고 나의 감정을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온전히 느끼는 것이다. 넷째, 이렇게 나 자신을 받아들인 사람은 더 이상 자신과 싸워야 할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 모든 감정들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든든한 내 편이 되어준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의 어떠한 부분도 거부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 또 저에게 듣고 싶은 영상 주제나 또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언제나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요 며칠 구독자 수가 완전 확 늘어가지고 엄청 깜짝 놀랐어요.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시청할 때 내어주시는 시간과 에너지 저도 기쁘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달아주신 댓글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어보고 있는데요. 와, 너무 힘이 나는 댓글들이 많아서 진짜 기뻤어요. 그리고 또 댓글을 읽어보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신 분들이 제 구독자라니 제가 너무 복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러브포레스트 이 숲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모두 환영하고요. 여러분이 오늘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따뜻하고 평화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